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내년도 강원 지역에서 신규로 선발하는 초등교사 인원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교육부가 교사 정원 기준이 학생 수는 적고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을 무시했기 때문인데요.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교육 특례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60명도 되지 않는 작은 학교는 강원도에 292곳, 전체 학교의 46%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선생님이 모자라다 보니 전문성을 갖춘 전담교사는 엄두도 못 내고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담임교사마저 다른 학교로 수업을 나가 학생들이 방치되는 것이 강원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초등교사 신규 선발 인원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하자 교사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지금도 최소한의 교사로 간신히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교사 정원을 더 축소하라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서 교사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특례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교사 정원의 10% 범위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이 교사 정원 증원 특례 반영을 추진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건데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2차 개정에서 특례 반영에 실패한 이유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이번에는 교사 정원 기준을 원래의 학생 수 대신 학급 수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필수 과목 교원을 충당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초교사 정원제를 강원형 제도로 각색하는 등 정부 부처를 설득할 논리를 찾고 있습니다. 또 강원형 자율학교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려면 강원도에 맞는 교사 정원 기준이 필요해서 3차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준을 좀 더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례가 담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0월 이후 입법 발의돼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세계 63개 국가 15,000명이 찾게 될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그런데 당초 춘천시가 발표했던 125억 원 규모의 에어돔 설치가 무산되면서 경기시설 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 처음으로 선보이는 수상 경기장도 경기 종목을 바꿔야 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열릴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입니다. 개막을 이틀 앞뒀는데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암 호수 위에도 경기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첫 선을 보이는 태권도 수상 특설 무대입니다. 팔각형 구조물에서 겨루기를 하는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이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 수상 무대의 가로 세로 길이는 모두 26m입니다. 그런데 경기 운영을 위한 설치 공간과 뒤집히는 걸 막기 위해선 최소한 가로 78m, 세로 50m 규격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경우 예산과 공사 기간이 늘어나 세계 태권도 연맹과 조직위는 규모가 적은 비치 선수권 대회로 수상 경기 종목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경기 구조물이 변경되면서 개막 이틀 전에 가까스로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경기시설이 혼선을 빚게 된 건 에어돔 설치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에어돔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시 천막으로 된 경기시설 두 동이 들어섰습니다. 결국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은 경기장이 에어돔에서 수상 경기장으로 변경됐고 또다시 천막 경기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춘천시는 태권도 중심 도시를 내세우며 지난달까지 에어돔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우리가 진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태권도 연맹을 춘천에 모셔오는 그런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과정이다. 춘천시는 에어돔 제작을 맡긴 유럽 국가의 제작 일정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에는 설치가 가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에어돔의 원래 목적은 전지훈련팀 유치였다면서도 내년 태권도 축제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8월 말 정도에 그 에어돔을 받아서
9월 중순서부터는 아마 에어돔이 완료하도록 한 달 내에 완료하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개막 하루 전까지는 경기시설 조성을 마무리해서 태권도 축제를 차질 없이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장기간 방치돼 있던 옛 종축장 부지에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강원도에 제안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원주권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 민선 8기 출범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아직 뚜렷한 진척은 없어 보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종축장터에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자는 원광수 시장의 제안 이후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현수막들이 내걸렸고 기자회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종축장 부지 개발이 방곡간설동 발전과 원주시 발전은 물론 강원도 발전으로 연결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옛 종축장터에 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지난 도정과 시정에서도 추진됐는데 이를 지방선거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공약으로 약속했고 원광수 시장이 이를 다시 제안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역사회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지나도록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연장 조성을 위해 협의는 하고 있지만 사업 규모와 관리 주체, 운영 방식 등 기본적인 사항들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부지를 환수받는 절차도 도의회 의결 이후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0수년 동안 말만 많았던 종축장 공연장 건립 사업이 이번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고랭지 배추 자광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름 배추 가격이 크게 올라서 도매가 기준으로 평년보다 40% 가까이 치솟았는데요.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고도 700m의 고랭지 배추밭, 줄지어 자란 배추의 잎들이 노랗게 변했거나 힘을 잃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겉이 멀쩡해 보이는 배추도 이렇게 안을 열어보면 노랗게 썩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부터 보름간 폭염이 이어진 데다 집중호우까지 쏟아지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30도 이상씩 막 뜨거우니까 뜨겁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작물이 많이 우리 소위 얘기하면 콧병이 걸려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주변의 또 다른 배추밭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멀쩡한 배추를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8월 출하량이 많은 정선과 삼척 지역을 중심으로 배추 무름병 피해가 큽니다. 평소보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지금 나오는 거는 많이 망가져요. 지금 나오는 것도. 농가 피해가 속출하자 최근 여름 배추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14일 기준 10kg당 도매 가격은 평년 14,000원대에서 19,000원대로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가격 상승 추세는 꺾일 전망입니다. 곧 수확을 앞둔 해발 고도 1000m의 강릉 평창 지역 고랭지에서 대규모 풍작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70%가 안 돼요. 한 60% 이 정도밖에 출하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제가 볼 때는 80% 이상 90%는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 배추 가격도 다음 달부터는 평년 수준을 점차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나올 물량들은 좀 충분하다라고 제가 보고 있죠. 작년보다는 낮을 겁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이번 주 들어 매일 250톤의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 등 가격 억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 내 휘발유 값이 1리터에 1,700원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이 밝힌 어제 강원도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736원으로 한 달 새 146원이나 올랐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휘발유 값은 서울과 인천,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비쌌습니다. 영월의 한 주유소는 1,999원으로 2,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평균 경유값도
리터당 1,594원으로 올랐습니다. 강원도 아파트 평균 평당 분양가가 지난해에 비해 80만 원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7월 325만 원이었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지난달 405만 원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제주, 대전과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분양 가격 지수는 지난해보다 24.62%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 점검에서 33명을 적발했습니다. 289명의 공인중개사를 점검한 결과 8명은 수사 의뢰하고 7명은 업무 정지, 18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격도 없이 중개 행위를 했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해 중개 행위를 한 경우 전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강원도는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의심이 간다며 조세를 의뢰한 8명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규림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매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021년 철거 예정인 횡성 지역의 모 사찰을 매매하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PC방 사장에게 1억 1,600만 원을 받아 챙긴 27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밖에 박 씨가 PC방 사장의 인터넷 뱅킹에 무단 접속해 1,000여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해변과 항포구에 태풍 쓰레기가 많이 쌓여 해당 시군들이 수억 원의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4천여 톤이며 이 중에 80%가 넘는 3,400여 톤이 해양 쓰레기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양양이 1,500톤, 고성 700톤, 삼척 560톤, 강릉 441톤, 동해 215톤 등입니다. 태풍 피해 복구 계획에 따르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현내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군은 해양 쓰레기 처리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 증빙 자료 없이 실업 인정일을 변경해주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 취업활동 계획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자녀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연 700만 원까지 높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업체에는 고용과 산재보험료,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제9회 쌀의 날을 맞아 강원농협이 내일부터 열흘 동안 강원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강원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강원쌀을 10kg 이상 구매하면 100명을 추첨해 오대미 4kg 사은품을 증정하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쌀의 날 8월 18일은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88번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2015년에 지정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6월 기준으로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94.02%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83개 공약 가운데 소인수 교과형 방과후 교실 무상 운영과 미래형 수업 환경 구축 두 가지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고 무한 캠퍼스 교육과정 운영, 국제중학교 신설, 강원 교육콜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더 바른 인성 공약은 운영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면서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는 임기 안에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공석이 된 강원도의회 제1부의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한창수와 김기하, 윤길로 의원이 후보 등록을 했고 이들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면 의원들의 투표로 최다 득표자를 부의장으로 선출합니다. 최다 득표자는 다음 달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부의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강원도의회 제1부의장은 이기찬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춘천 공공사격장에서 2023년 을지연습 프로그램으로 군 경험이 없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격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격술 훈련에는 직원 50여 명이 참여했고 공기소총과 권총의 조작, 조준 요령을 배우고 실사격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전시 대비 훈련인 을지연습 내실화를 위해 실제 사격 연습 등 직원 참여형 연습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삶의 수준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춘천시가 오는 9월 5일까지 2023년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1,100가구의 13세 이상인 가구주와 가구원입니다. 조사원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교육,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등 7개 부문 50개 항목에 대해 면접 조사로 진행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고전인 리어왕이 원주 가명 선화당에서 인형극으로 펼쳐집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강원 가명 선화당에서 원작을 원주 배경의 국악 인형극으로 각색한 리어왕 원대한 관찰사 공연을 선보입니다. 공연은 저녁 7시에 상연되고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강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류 지원 사업으로 초연된 작품입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가 동해안 컨테이너선의 국제 전기항로 취항을 조속히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북방 교역 물류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동해시와 해운업체가 8,000톤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최종 인허가는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해항의 물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컨테이너선이 국제 전기 항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며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관계기관은 조기 취항에 협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동해시가 다음 달부터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동해시는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를 거점 숙박 공간으로 커뮤니티 센터를 근무 공간으로 제공해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의 면모를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은 강원 워케이션이나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등에서 받습니다. 철원군이 하반기 동안 3개 종목 선수 500명의 전지훈련을 유치했습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약 20일 동안 배드민턴 8명, 유도 140여 명, 레슬링 380여 명이
철원군에 10일 이상 머물며 전지훈련 일정을 보냈습니다. 철원군은 선수들이 주상절리길 관광과 래프팅 체험 등을 통해 지역 경기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전지훈련 유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천군이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홍천군은 코로나19 당시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이 늘었다며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한 명당 40만 원까지 검사와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우선 지원됩니다. 홍천군 보건소는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을 빨리 발견하고 만성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민주화운동으로 2021년 수출이 중단됐던 횡성 계란이 올해 다시 수출길에 오르며 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2월 홍콩 수출을 재개한 횡성 계란이 이달 선적까지 포함해 6개월 동안 3억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